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 이런 말이 한참 돌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자꾸만 강성대국 하는데 그게 대체 뭐냐? 어떻게 강성대국이 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정일이 강성대국이 별거냐? 북한의 군사력에 남한의 경제력을 합하면 강성대국이 아니겠냐?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한당에서 여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 속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김정일의 탁월한 재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과연 명답일세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한의 경제력을 합해야만 강성대국이 된다면 남한의 경제력이 강하다는 걸 김정일조차 인정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조차 김정일의 재치에 놀랍고 감탄했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선전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족지 않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력이 강하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드라마도 많이 퍼져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렇듯 북한 당국은 틈만 나면 사회주의 우월성과 기부자 신격화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받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통해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생겼던 순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을 비판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만 해도 평양에만 유일하게 방영되는 만수대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방영이 됐는데요. 유일하게 북한 TV에서 외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어른들은 주말만 되면 이 채널을 보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TV 앞에 앉곤 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미국의 현실을 다룬 특집이 방영됐는데요. 미국에 대한 환상을 품고 2주여간 이민자들에 대한 생활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해서 이민을 갔지만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설상가상 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마음이 아팠죠. 자본주의는 무상치료가 아니라더니 병원비 역시 엄청 비싸구나. 병에 걸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며 보고 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그마한 소형차였습니다. 그때는 차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오직 아는 것이라고는 북한에서는 선에 꼽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로 봐야 할 수준이었거든요.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차가 있다고? 병원비가 차비보다 더 든단 말이야? 분명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미국은 웬만한 사람들도 다 차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살기 힘든 거랑 우리가 살기 힘든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그분에게는 미국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더라고요. 병치료가 힘든 걸 떠나서 자본주의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차를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만약에 자본주의에서 태어났다면 차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북한 TV 채널 만수대에서 방영되는 최근 국제 소식이란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정도 외국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글로벌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에만 방영됩니다. 대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북한 TV에서 유일하게 외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특히 아빠들은 이 시간엔 아무것도 안 하고 본방사수합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여느 때랑 다름이 없이 온 가족이 모여서 최근 국제 소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에서 청각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지나친 이어폰 사용 때문이랍니다.
밥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어디서든 상관없이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높이고 음악을 듣다 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귀가 안 들릴 때까지 이어폰 끼고 다녀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거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 10분도 안 돼서 해당 기간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어떤 노래를 듣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기기 안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될 때까지 붙잡고 안 놔주거든요. 물론 북한 노래만 들으면서 다니면 단속당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북한 노래는 너무 사상적이고 창법도 좀 이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노래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일할 때도 스피커로 북한 모란봉악단 노래를 들었는데요. 현지 외국인으로부터 제발 스피커를 꺼주던지 아니면 다른 팝송을 들으면 안 되겠냐, 한두 번 들었을 땐 괜찮은데 계속 듣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 라는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북한 노래를 좋아해서 들었던 건 전혀 아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속과 통제가 강하다 보니 북한에서 이어폰을 끼고 한국 노래나 외국 노래를 들으면서 다니는 거는 그냥 나 감옥에 넣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리에서 이어폰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저에게는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녀도 통제받지 않는다는 게 그저 신기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최근국제 소식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몇 년 전 일이라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럽의 국가들에서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도 좋고 대우도 좋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잘릴 위험도 없어서 대학 졸업생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뇌를 당한 건지 자본주의에 공무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도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돈 많은 재벌들이 살판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업이 더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공무원을 더 선호한다니 이게 내가 배운 자본주의가 맞나 싶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회주의야말로 공무원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빠는 구청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중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원래 엄마는 대학 교사를 하시다가 중학교 교사가 벌이가 더 괜찮아서 옮기셨는데요. 공무원을 하시는 아빠보단 건설 노동자로 외국에 다녀온 옆집 아저씨가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아빠는 월급 외에 거의 못 버셨고 이에 비하면 옆집 아저씨는 부자나 다름이 없었죠. 직업의 기촌을 따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다 존중받아야 하지만 저희 아빠는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된 건데 제대로 된 사회가 맞다면 먹고 살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 아빠는 평양시 한개 구민들의 식량을 직접 지방에서 수송해오고 공급해주는 위치에 계셨는데요. 너무 청렴하셔서 쌀 몇백 톤을 수송해와도 집에는 단 1g도 들여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청렴하게 살아야 하지만 북한에서 그러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청렴하다고 해서 따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엄마가 따로 애들 과외를 통해 돈을 벌지 않으셨다면 저는 유럽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정권만 믿고 공급에만 의지하면 굶어 죽기 십상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공무원이 대단한 인기라고 하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북한의 숱한 인재들, 남들 놀 때 피타게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과학 탐구의 길에 들어선 이과생들, 정부 기관에서 묵묵히 청렴하게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북한이 아닌 자본주의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들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가 사람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시위나 파업도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양쪽 다 살아보니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북한 당국이 그토록 요를 올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국은 자본주의이기 전에 민주주의 사회임을 한국에 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지금의 저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